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이번 시간 2020년 변액보험 에센셜 102제 5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3장입니다. 우리나라 변액보험의 도입 배경, 문제는 도입 배경 및 경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자본시장법하고 법적 근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2번, 2000년 이후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 수익률을 반영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여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이 추진됐다. 다 맞는 얘기네요. 그죠? 일단 정답은 2번인 것 같습니다. 3번, 변액연금보험이 최초로 도입된 변액보험은 변액종신이죠. 연금이 아니고. 4번,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도 2009년도 수입보험료가 처음으로 감소하였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변액보험 도입 순서는 종신, 연금, 유니버셜 이 순서대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예전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2003년 교차 모집 제도의 승인과 더불어서 변액보험이 교차 모집 제도하고 변액보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자산 운용을 원하는 안전한 자산 운용. 자, 변액보험은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 안전한 자산 운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 방카슈랑스 판매 활성화. 방카슈랑스 교차 모집 다 변액보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홈쇼핑 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들 좀 쉬운 지문인데 쉬운 문제는 지문으로 출제가 자주 되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41번 변액보험의 법률상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법률상 정의는 보험금이 뭐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이냐,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서 변동하는 계약이다. 자, 이건 시험 문제에 이 법률상 정의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꼭 여러분께서 기억을 좀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변액보험의 주요 법적 근거, 법적 근거 한번 보겠습니다. 2002년도 보험업법에 따라서 실은 이게 생명보험 상품이니까 보험업법의 개정에 따라서 보험률이 처음으로 반영이 되었고요. 이게 펀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이제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 둘 다 실은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재보험 출제 증가에 따라서 보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변액보험이 도입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의 도입의 필요성, 소비자 측면에서, 보험회사 측면에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 항목들이 있었죠. 그죠?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연상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법적 규제. 자, 법적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으세요. 이 부분이 뭐 거의 매번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변액보험은 생명보험의 성격과 집합투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 둘 다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번, 손해보험회사는 당연히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생명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4번,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방법은 일반 계정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주요 특별계정 상품은 어떤 것이냐? 특별계정 상품은 퇴직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이제 이런 것들이 특별계정에서 운영되는 상품입니다. 자, 이 부분도 실은 모집인 시험에서 특별계정 많이 나왔던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익숙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을 규제하는 법규는 보험업법이 아니라 특별계정은 자본시장법, 그죠? 보험에 관련된 것은 보험업법, 그죠? 특별계정은 수익증권, 투자신탁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두 번째, 보험업법의 법적 규제를 받음으로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 규정 적용은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자,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법의 적용을 모두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특별계정에는 자산운용 방법 등에 있어서
일반 계정과 동일한 제한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한, 다른 규제가 적용이 된다가 맞습니다. 4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변액보험의 도입 배경 및 법적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보험중개사와 변액보험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두 번째, 손해보험회사에서도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가 없다. 3번, 변액연금보험이 우리나라에서 변액종신이 최초로 판매된 변액보험이죠. 4번,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의 일부 규정이 동시에 적용이 된다. 생명보험, 그 다음에 특별계정 펀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적용이 된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 제도의 법적 근거는 보험업 감독 규정이다. 예전에는 시험 문제 이 지문도 꽤 나왔었는데 최근에 조금 뜸하긴 합니다만 손해보험회사에서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볼 때 같이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한번 눈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변액보험 판매 자격 제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있죠. 그죠? 우리나라 법적 규제가 있죠. 그래서 꼭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규정 아닙니다. 우리는 법정이죠. 법정 자격 제도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변액보험을 모집할 수가 있죠. 시험만 합격한다면 시험을 합격해야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보험회사에 3년 이상 근무한 모집 종사자는 판매 자격 시험 없어도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가 있다. 자, 이런 아주 쉬운 문제가 계속 나와줄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44번 변액보험의 특징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선택특약은 일반 계정에서 운용이 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변액보험은 수익증권과 유사한 자산운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죠. 3번,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은 보험 고유의 기능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지문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최저보증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부과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부분도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전부를 다 투입하지는 않죠. 그죠?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의 펀드에 투자를 해서 발생한 수익을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정답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투자형 상품입니다. 변액보험의 특성상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그죠?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100% 다 계약자 책임이죠. 이걸 자기 책임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렇게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 않지만 과로 설명 이건 다음은 어떤 설명 어떤 원칙에 대한 설명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책임의 원칙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10년 이상 유지한 투자 신탁의 경우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이거는 투자 신탁과 변액보험의 차이점 비교한 거죠. 그죠? 오케이. 투자 신탁이 10년을 유지했다고 해서 세제 혜택,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니죠. 이거는 변액보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변액보험과 투자 신탁, 수익증권은 최저 사망보험금 보장을 위한 보증료를 차감한다. 자, 최저 사망보험금은 변액보험에 관련된 거지 투자 신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45번 보겠습니다. 특별계정에 의한 자산운용. 자, 변액보험의 특징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액보험의 자산평가와 결산은 무조건 매일, 둘 다 매일. 요거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3번, 4번 뭐가 틀린지 보죠. 기본보험계약은 특별계정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계산되는 계약은 변동보험계약이죠. 자, 이게 틀렸습니다. 3번, 변액연금보험은 기본보험금, 사망보험금을 변액연금은 기본보험금이 아니라 기납입보험료. 읽기도 전에 딱 어떤 게 함정인지가 눈에 들어오니까요. 이런 부분들 딱 체크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 변동보험계약은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운용된다. 이거 아니죠. 그죠? 변동보험계약은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이 될 뿐이지
추가 보험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과 투자신탁 투자자의 법적 지위는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변액보험은 계약이잖아요. 계약. 그죠? 네, 보험 계약이죠. 계약자죠. 그죠? 투자신탁은 수익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수익자. 그래서 계약자와 수익자. 이 부분도 표의 형태로 비교를 해서 많이 틀린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자산평가. 자산평가 결산 무조건 매일이라 그랬죠. 1년 아닙니다. 매일 이루어진다. 46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상품구조. 자, 변동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계약이다. 최저보증의 기초가 되는 계약이다. 다 이거 기본보험계약 얘기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2번. 특별계정의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에 추가 보험료를 부담할 수가 있다. 이거 다 추가 보험료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 그랬습니다. 없습니다. 3번. 특별계정의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계산되는 계약이다. 얘가 변동보험 계약에 대한 정의입니다. 4번. 최저 보증금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계약은 요거 1번과 같이 기본 보험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 종신 보험 및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이요. 자, 둘 다 보장성 보험이네요. 의 사망보험금은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계약의 기본보험금 플러스 변동보험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보험금, 기본사망보험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더 많은 기본보험금을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보장을 한다. 여기까지 연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최근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에서 변동보험금이 없는 형태로 주로 판매가 된다가 맞는 판매 중단이 주로 왜 이제 변동보험금이 없는 형태로 판매가 많이 되냐면 변동금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제 높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하면 수익률에 반영되는 비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보장형이 변동보험금이 없는 형태로 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4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상품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변동보험 계약은 특별계정의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이거 자꾸 나오네요. 그죠? 2번 기본보험계약은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계약이고 3번 기본보험계약은 최저보증금액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거고 선택특약은 일반 계정에서 운용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문제가 자꾸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셜 적립형. 자, 적립형과 변액연금보험은 저축성이죠. 그죠? 저축성입니다. 자, 의 경우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기본 사망보험 플러스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금을 더해서 주는데 얘가 기납입보험료보다 적다면 기납입보험료를 최저 보증한다까지 또 연상을 합시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변동보험 계약의 운용 실적이 저조할 경우 최저 보증 금액은 계속해서 낮아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낮아지면 최저 보증이 전혀 의미가 없겠죠. 그죠? 아무리 변동보험금이 수익률이 저조하더라도 최저 보증 금액은 항상 보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변동보험 계약은 최저 보증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 이것도 틀렸죠. 이건 기본 보험 계약이죠. 선택특약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을 하고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된다. 선택특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에 해당된다죠. 되지 않는다가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5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